이상한 알베르게 2 248페이지. 일곱 번째 날, 세 번째 이야기. 발렌틴의 레스토랑. 저녁 7시. 식당에 도착해보니 아직 공연 무대는 준비 중이었고, 낮에 인사를 나누었던 식당 주인 발렌틴이 기타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무대 앞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곧 다른 2명이 무대로 올라와 각각 젬베와 우쿨렐레를 집어들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멜로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순례길을 지나면서 종종 들었던 울트레의 이하였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길을 나섭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더 먼 곳으로 가지요. 매일 아침 길은 우리를 부르고 그것은 콤포스텔라의 음성이에요. 더 멀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하느님이시여 저희를 도우소서.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도 눈을 감고 멜로디에 맞추어 그동안 지나온 순례길을 회상해 보았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질문 알베르게를 만나고 에드리안, 저스틴, 모니카, 에릭, 에드워드, 리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일반적인 여정이 아니었다. 특히 생각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질문 알베르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발렌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무대에 올라와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사람들이 웃기만 하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발렌틴이 나를 갑자기 지목하며 말했다. 한국에서 오신 수연 씨, 이렇게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모두 알만한 노래로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나는 발렌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당황했지만 한국인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무대로 나갔다.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혹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존 레논의 솔로곡인 이 노래를 좋아하지요. 특히 가사를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렌틴이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센스 있게 연주를 시작했다. 내가 노래를 시작하자 식당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 나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이매진이 유명한 노래여서인지 어느새 합창이 되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순례길 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노래를 마치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이후로도 공연은 한동안 더 이어졌다. 4. 해외 봉사활동. 공연이 끝나자 발렌틴이 푸짐한 문어 요리를 들고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다. 수연씨, 너무 멋져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무대에 올랐던 나머지 2명도 뒤이어 합석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었다. 우쿨렐레를 연주했던 남자는 들고 온 와인을 테이블에 놓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브렌틀리라고 합니다.
젬베를 연주했던 다른 한 명도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케라고 해요. 발렌틴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낮에 한국에서 온 PD를 만났다고요. 수연 씨의 노래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스페인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좋은 추억을 남겼네요. 브렌틀리가 이어 말했다. 저희도 오랜만에 함께 공연하는 거였답니다. 오늘은 수연 씨도 만나게 되어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네요. 나는 푸짐한 문어 요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세 분의 공연도 너무 좋았습니다. 밴드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발렌틴이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밴드를 결성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와 브렌틀리는 스페인 출신이고 멜리케는 포르투갈 출신이랍니다. 우리 세 명은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되었지요. 함께 뜻이 잘 맞았어요. 게다가 세 명 모두 음악을 좋아하여 더욱 가까워졌지요. 그러다 제가 고향인 멜리데오, 멜리데로 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셋이 함께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엘리케가 다시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서 밴드 활동이 중단되었지요. 그러다 얼마 전 엘리케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멜리데에 들르면서 이번에 공연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랬군요.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이라니 더욱 놀라운데요. 하하, 그런가요? 저는 예전부터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가난과 기아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로버트 허드슨 재단에서 지원하는 알파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위생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위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뜻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그러다가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과 미디어로만 접했던 현실을 직접 대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로버트 재단의 프로젝트는 매우 훌륭했지만 그 설비가 설치된 인근 지역에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에 매달리기 시작한 건 그 이후부터예요. 가난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티오피아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에서 브렌틀리와 엘리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세 명은 모두 봉사활동에 대한 뜻이 잘 맞았고 음악도 좋아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동남아시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봉사활동을 그만두고 멜리데로 돌아와 가업으로 물려받은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브렌틀리도 이곳으로 와서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얼마 후에는 엘리케도 이곳으로 와서 밴드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우와, 이렇게 타지에서 만나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다니 각별한 우정이군요. 저도 학생 때는 제3세계를 위한 기금 모금이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세 분처럼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금하는 돈이
끼니를 연명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금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머나먼 이국 땅까지 직접 봉사활동을 하러 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직접 해보니 어땠나요? 브렌틀리가 답했다. 저는 캄보디아 교육 봉사에 참여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맨발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환하게 웃는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까지만 다니는데 그마저도 농사일 때문에 빠지는 날이 많아요. 교사와 교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단기로 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교육 효과는 거의 없어요. 브렌틀리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대화의 주제는 어느새 해외 봉사 활동으로 바뀌었다. 엘리케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해외 봉사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나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슴 한편이 짠해오기도 하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온 건지 봉사활동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냄새가 난다면서 단체 사진만 얼른 찍고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엘리케의 말이 끝나자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은 꼭 있나 봐요. 나 역시 취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키지 않으면서도 단지 사회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멈칫했다. 그런 사람들을 탓한다고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분명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기에 새로운 변화와 해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발렌틴이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그와 비슷한 일 때문이었죠.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고 이발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한 아이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아이를 피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더 보듬어주고 챙겨주려는 게 아니라 뭐라도 묻을까봐 멀리하는 모습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아이 하나를 꼭 끌어안고는 너무도 안쓰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걸 보고 기겁했잖아요. 그때 브렌틀리와 저는 같은 팀으로 있었는데 보다 못한 그 사람의 행동에 브렌틀리가 나서서 한마디 했죠. 그러다 싸움으로 번졌고 그 당시 촬영팀으로 왔던 엘리케가 싸움을 말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정말 괘씸했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정말이지. 그럴 거면 왜 오는지. 어휴.
흥분한 발렌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발렌틴에게 알파 프로젝트에 관해 자세하게 물었다. 알파 프로젝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하, 발렌틴,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첫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알파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물음에 발렌틴이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알파 프로젝트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로버트 허드슨 재단에서 지원한 에너지 전문 업체가 기술을 개발하여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화국의 수도 마푸투에 설비를 구축하게 됐죠. 저는 그 당시 기계공학팀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기술적인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고 세계 각국에서 온 팀원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환호했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에 걸린 확률도 줄어들 테니까요. 로버트 허드슨이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된 깨끗한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정말 짜릿했어요. 여기까지 말을 마친 발렌틴이 와인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았고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인프라나 재정 지원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가 발로 뛰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술 개발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그래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랬군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는 항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급한 곳에 직접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 앞으로 로버트 허드슨 재단 같은 곳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의 기부액이 $200가 넘는다고 하던데 로버트처럼 사회 환원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가도 드문 것 같아요. 내가 발렌틴의 말에 공감하자 브렌틀리도 로버트의 기부 활동에 대해서 10배를 더했다. 네, 그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활동 외에도 전염병 퇴치, 빈민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층 장학사업 같은 곳에 활발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엘레케가 이어 말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원조와 기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왜 여전히 귀하와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문득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수연 씨가 말한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봉사가 당장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발렌틴이 말했던 것처럼 거칠에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케의 말에 발렌틴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서양의 기부가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보다는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 서양의 기부단체와 협상하는 데에만 급급한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원조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한 예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연간 예산과 지출을 보면 농업이나 보건의료, 교육 분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 지원에 훨씬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도 있죠.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보니 더 혼란스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무력감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상태로서는 더는 봉사활동의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나는 발렌틴의 말을 듣고 무척 공감이 갔다. 그리고 이들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보다 봉사 현장의 부족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는 모습도 신선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나라를 돕고자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과 노력 대비 결과를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PD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낯선 땅의 한 골목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알베르게로 돌아온 나는 약간의 술 기운으로 상기되긴 했지만 발렌틴, 브렌틀리, 엘리케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며 질문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질문을 바로 적지 못하고 노트를 꺼내어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다. 봉사활동, 아프리카, 난민, 빈곤, 가난, 알파 프로젝트, 거칠애, 생색, 내전. 그리고 이어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 속의 키워드를 하나씩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갔다. 하나님의 시그널, 생각의 질, 행복, 톡톡톡. 볼펜 끝을 책상에 두드리며 노트에 적어놓은 키워드를 보았다. 첫 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에서는 하느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고, 저스틴이 남기고 간 답변지에서는 가난해지는 이유가 생각의 질이 낮아서라고 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나 기업인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구호 활동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NGO 단체들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어려움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앞서 에드워드와 리곤으로 인해 질문하게 되었던 난민들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 주었듯이 여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 줄 수 있겠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중 직접 봉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대에서
밴드 공연하던 그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져서 봉사활동을 그만두었다는 발렌틴의 마지막 말에서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묻어났다. 그는 그런 답답함을 음악을 통해 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두서없이 떠오르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멈추자 나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가 점점 선명해졌다. 지난번 질문 알베르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답을 받고 보니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신이 든 만큼 질문 카드를 써 내려가는 나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으로부터 로버트 허드슨 재단의 알파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로 참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는 모잠비크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인 로버트는 일선에서 은퇴한 뒤 로버트 허드슨 재단을 설립하고 아프리카의 전염병 퇴치, 빈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장학 사업에 앞장서며 많은 기부를 해오는 등 사회 환원을 잘 실천하는 사업가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 및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전달한 기금이 군사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칠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봉사활동이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존성을 더 높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나 NGO 등의 단체에서 보내준 구제품으로 한껏 치장하고 새로운 구호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구호활동, 봉사활동은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구호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에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질문을 모두 적은 후 질문 카드를 다시 읽어보았다. 지난번에는 중미 지역의 난민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니 나의 질문이 점점 세계 문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다. 지난번 난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도 서슴없이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일까?